안녕하세요. 닥터사이즈입니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아니 이런 거 할 거면 말 좀 하고 하라고. 아니 처음부터 무슨 맛있게 자기밖에 없길래 뭔가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당근 주스 아니야? 당근 주스? 미쳤다 토마토인가? 진짜. 뭐예요? 피해요. 이건 피해요. 헬프님들 이게 이유는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좀 깜빡이 좀 켜고 했으면 좋겠어. 네. 이런 거 운전도 이렇게 하면 욕 먹어. Cheers. 저희가 이걸 한 이유가 손발 사라질 네. 뻔했네. 이제 저희 세 명 다 이제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드라마가 새로 나왔어요. 새로 드라마 나왔습니다. 제목이 드라큘라입니다. 여러분. 완전 명작. 아, 역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소재예요. 제가 약간 그런 다크하고 약간 그런 거 조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드라큘라가 이제 브럼 스토커라는 분이 이제 쓴 소설 드라큘라는 소설이 지금의 드라큘라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뱀파이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대부분이 그 소설에 나오죠 그쵸. 사실. 근데 원작의 이 드라마 계속 충실하면서도 이제 되게 현대적으로 또 재해석한 그럼 맞아요. 캐릭터들도 다 살아있고 사실 요새 대세가 서사보다는 캐릭터에 집중하는 게 음. 대세거든요. 역시 작가라. 근데 이 드라마가 진짜 딱 캐릭터를 그랬구나. 너무 잘 만들었어. 그 보시면은 그 드라큘라 등장인물이 굉장히 잔인하면서 굉장히 좀 섹시하게 나와요. I could be wrong, but I think you were having a nightmare. 좀 네. 매력적이야. 사실 인간이 아닌 존재를 네. 인간인 시청자가 보면서 응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좀 멋있어. 잘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아. TV로 가족끼리 봐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가족이 성인이라면 예. 펑키니는 같이 못 봐요. 펑케니는 네. 무서워할 수 있죠. 근데 네네. 의학 드라마도 아닌데 왜 리뷰를 하냐? 의학적으로 분석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드라큘라는 병이에요. 이거 병에- 먼저 던지고 갑니다. 드라큘라는 병이에요. 병이다. 병입니다. 네. 드라큘라는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뾰족한 송곳니 그리고 그렇죠. 창백한 얼굴 그리고 흡혈을 하고 네. 햇빛에 노출되면 뭔가 손상을 받죠. 그리고 이제 드라큘라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약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병이죠, 이거는. 그리고 물면 상대방도 그쵸. 드라큘라 감염되고. 피를 아, 원하는 네.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물을 무서워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물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드라큘라들의 전설이 있는데 그게 다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병인지 몰랐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이 뱀파이어 전설에. 이건 모티브가 됐죠. 이건 굉장히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낙 선생님은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포르피린증을 포르피린. 의심합니다. 이게 이제 햄이 결국 먹는 헤모글로빈. 햄 아니고 그렇죠? HEME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인데 헤모글로빈 피잖아. 피랑 연관이 되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빈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창백할 수 있다. 창백해지죠. 약간 비슷하네. 그리고 잇몸이 내려앉아요. 이게 길어 보이니까 마치 송곳니가 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잇몸이 축소 작아지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이가 길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신경 쪽 포르피린증이면은 이제 뭐 대소변이 좀 많아진다든지 복통을 느끼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물리면 그 대상이 약간 이렇게 당뇨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드라큘라는 그런 거를 좀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큐테이너스라 그래서 피부 쪽 타입은 햇볕에 닿으면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거기에 물집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손상을 받아요. 그런 병들이 좀 있죠. 이 병이. 저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포르피린증이 당연히 무슨 병인지 몰랐을 테니까 그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드라큘라 전설이 네.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저는 광견병인 것 같아요. 의외로 광견병이다. 네. 물리면 전염되긴 하네요. 그렇죠. 네. 동물이 사람을 물면 이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뭐 많이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보통은 머리에 가까운 쪽을 물릴수록 빨리 증상이 그러네. 발생해요. 목 물리면 바로 그렇죠. 가겠구나. 드라큘라가 막 허벅지 물거나 발을 물거나 배를 물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을 무네. 목을 물면 빨리 이제 그 사람도 드라큘라가 되잖아요. 마치 병이 전염되다시피. 그리고 그러네요. 드라마 보시거나 그러면 이제 물린 사람은 뭔가 무기력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열도 나고 창백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게 또 비슷하고 그러네요. 광견병의 초기 증상이랑 비슷하네요. 그게. 그리고 광견병이 또 다르게 공수병이라고 해요. 물을 무서워하는 공수병이니까 그게 드라큘라 전설 중에 드라큘라는 물을 넘어서 가지 못한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럴싸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또 막 물을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물리고 나서 그리고 병이 진행되면서 경련이나 마비, 혼수 상태도 올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포르피린증은 전염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광견병은 전염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꽤 그럴싸한 가설이네요. 두 가지 가설이 나왔는데 우창훈 선생님은 또 어떤 저는 뭐 내과 의사잖아요. 일단 팔라그라라는 병이 있어요. 팔라그라가 뭐냐? 이거는 이제 비타민 B3인 니아신이라는 게 결핍되면 걸리는 병이거든요.
근데 일단 드라큘라라는 그게 나온 시대가 18세기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8세기에 그 서민들은 이제 고기나 이런 걸 못 먹었잖아요. 육류를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서민들의 주식은 옥수수, 수수였는데 그러면 비타민 B3, 니아신이 부족한 식단을 하게 돼요. 옥수수가 비타민 B3가 여기서도 또 식단? 어떻게 드라큘라 얘기를 하면서 식단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서민들한테 많이 퍼졌고 이 펠라그라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광과민성이 생겨요. 피부에서 만약에 이제 기세. 햇빛을 쬐면은 이게 피부염이 생기는데 이게 심하게 되면은 수포까지 생기게 되고 이것도 수포까지 생길 수 네. 있구나. 그래서 일단 뭔가 이렇게 광과민성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물렸을 때 목을 물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걸리면은 피부 주변에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 가지고 색소 침착이 생겨요. 이 비율이. 까맣게? 네. 오, 그렇죠. 사진처럼. 마치 이 넷플릭스 드라큘라에도 나오는데 목에 자국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네. 목에 자국이 있는데 어. 목에 피그멘테이션이 마치 드라큘라한테 물린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보통의 서민들은 보통 뱀파이어 못 되잖아요. 다 그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특징이 디멘시아라고 치매가 생겨요. 이게요? 펠라그라가. 치매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약간 그 샤이니 레드 텅이라고 해가지고 혀가 되게 약간 마르고 붉게 돼요. 마치 입에 피를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 그런 게 있구나. 잇몸염이 걸려요. 이것도 진지바이티스라고 이것도. 잇몸염이 걸리면서 아까 포르피린증처럼 잇몸이 위로 이제 후퇴하게 되면서 송곳니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거는 또 손톱 박리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드라마에도 보시면은 걸린 사람들은 손톱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손톱 박리증이 생겨요. 이것도 손톱이 빠져요? 네, 손톱 박리증이 생겨요. 근데 아까 식단 얘기하니까 사실 거기서 좀 느낌이 왔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서민들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목에 자국이 있고 막 이런 광과민증이 생기고 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니까 이게 드라큘라의 전설이 시작이 된 모티프가 된 거죠. 이 드라큘라 이제 소설의 이제 시대가 1800년 후반에서 1900 초반의 그쵸. 그 시대를 얘기하니까 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또 창백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쵸, 다니면 뭔가 왜 저런 병에 걸렸죠? 왜 저런-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그쵸, 그쵸. 때문에 네.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별명의-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조금씩 그쵸, 다 그쵸. 섞인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그걸 섞였겠죠. 구별을 네. 못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증상들이 뭔가 필라를 공통된 군이 있네요.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셰프님들은 과연 의사들이 이런 걸 보나 할 텐데 저희는 이제 드라큘라가 무는 부위를 보면서 어떤 부위를 물었을까? 어떤 부위를 물어야 저 사람의 피를 과연 정맥일까 동맥일까? 충분하게 사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저희가 이제 동시에 각자 집에서 보면서 카톡으로 야 정맥이냐 동맥이냐 이렇게 했는데 2화에서 나오죠. 나와요. 정맥인 것 같죠. 저거는 정맥인 것 같고 이게 메인 예고편에 이렇게 울컥하고 나오는 피 색깔이 정맥혈이에요. 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물렸다가 놔뒀는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그거는 정맥혈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동맥은 물리면은 이게 펌핑하기 때문에 거기를 꿰매주지 않으면은 과다출혈로 죽어요. 일단 왜 정맥혈이라고 생각했는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일단 이게 약간 선지처럼 이렇게 왈칵 나오고 맞아. 색이 완전히 빨갛지 않고 좀 검붉거든요. 나오자마자 검붉어요. 동맥혈은 이제 산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홍색 빛이고 빨갛. 이제 산소가 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정맥혈은 검붉은색인데 이제 드라큘라가 피를 머금었을 땐 검붉은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드라큘라라도 동맥을 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압력으로 팍팍 나오니까. 맞아. 이게 얼굴 이게 막 튀기니까. 먹기 불편하잖아요. 얼굴 튈 이게.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 어느 부위를 물었을까? 사실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목에 워낙 혈관이 많긴 그쵸, 그쵸. 많잖아요. 많죠. 근데 어떤 부위를 물었을까? 일단 이렇게서 바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외 경정맥, 그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쓰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되게 굵은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 밑에 내경정맥이 있습니다. 내경정맥. 그거가 꽤 굵어요. 그 수술장에서 보면 요만해요. 굵기가 꽤 굵죠. 요거 그러니까 찾기도 쉽고, 그리고 송곳니가 이제 아주 날카로우면 요거를 퍽 하고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저는 내경정맥에서 먹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내경정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외경정맥은 얇아가지고 얇아요. 이게 사람을 죽일 만큼 충분한 피를 빨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럼 아마 좀 감질만 날 거예요. 네, 이게 드라큘라 입장에서 나오다 말다 하니까. 그래서 내경정맥은 정말 두껍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과 의사는 거기다가 중심정맥관이라는 큰 그렇지. 그 주사 바늘을 넣어요. 한 번씩 환자분이 안 좋으면은.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정말 피를 엄청 약을 뭐 쏟아 부을 수도 있고 굉장히 피를 많이 뽑아낼 수도 있어요. 혈관 굵어서. 굵기가 그만큼 굵죠. 굵어서.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단시간에 이제 상대방을 죽일 정도로 피를 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경정맥.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송곳니의 강도가 중요할까요? 치아 강도 아니면 길이가 중요할까요? 저는 네. 일단 길이가 빼죽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근육이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이게 스토너클레이도 마스토이드 SCM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
생각보다 두꺼워요. 한 이 정도는 돼요. 근육이 이게 근데 만약에 수축해서 긴장하면 더 두꺼워질 거거든요. 물릴 때 뭐 당연히 긴장을 하겠죠.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얼굴이 변해가지고 무는데 그 상황에서 물려면은 적어도 송곳니가 한 3cm? 영화에 나오는 그 드라큘라 송곳니 좀 더 길어야 될 길어야 거예요.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드라큘라가 얼마나 무는 힘이 강한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충분히 강하다면은 뭐 누를 수 있으니까. 누르면서 뚫을 수는 네. 있겠죠. 우리 같은 정상 일반 인간의 이제 턱 근육 관절보다는 더 강하면 훨씬 강하겠죠. 짧아도 가능할 수 네, 있지만 보면 막 힘이 훨씬 세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낙 선생님은 이제 이비인후과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수술도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면 내 경쟁맥이 이제 만약에 이런 드라큘라한테 뚫렸어요. 뚫렸다. 사실 드라큘라가 이 희생양들을 물고 나서 희생양들이 바로 죽진 않잖아요. 바로 죽진 않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리 정맥이라도 그냥 그 정도 굵기에 딱 꽂혔다가 빼면 이게 실은 봉합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아. 스멀스멀 계속 흘러나올 거예요. 뭐 동맥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손상이 생겼으면 사실 바로 직사. 거의 죽어야 되고 직사. 경동맥 파열은 굉장히 중대한 응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정맥은 이제 사실은 경동맥은 수술할 때 양쪽으로 올라갈 때 한쪽을 묶었을 때 이 위에서 연결이 잘 안 되면은 이쪽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검사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맥은 내려오는 게 여기를 묶더라도 여기가 좀 부을 수 있겠지만 피가 잘 못 내려오니까 우려이 생길 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동맥을 묶은 것처럼 아주 커다란 손상을 가져오진 않거든요. 드라큘라가 말이 되나 싶긴 한데 그 정도로 오래 살아 있으려면은 드라큘라가 이렇게 하고 뺄 때 뭔가 그 혈관의 응고가 확 되면서 혈관이 회복되진 않겠지만 요게 이렇게 막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지혈제 같은 거를 지혈제 마지막에 같은 게 뿌려주고 나오지 네, 않을까. 뿌려주고 나와서 여기가 네. 막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본인도 예. 자기 팔을 이렇게 쓱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혈 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뭔가 정맥은 바꿔요. 근데 구멍이 났어도 누르면 지혈이 되긴 해요. 눌러서 지혈이 네, 되긴 합니다. 누르면 지혈돼요. 근데 네. 이 정도로 굵으면 사실 누르는 걸로는 안 되죠. 엄청 많이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네. 영화 속에 드라큘라가 피를 마시고 너 암 걸렸다 이거 진단을 하잖아요. 아,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과 선생님? 그러니까 암마다 암세포마다 어떤 표지 단백질을 분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흔히 뭐 이야기 들어봤던 뭐 간암은 알파페토 프로틴이라든지 뭐 전리산암의 PSA라든지 그리고 뭐 CA99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진단 목적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치료 반응이나 재발 여부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 특정 암에 걸리면은 그런 단백질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암이 아닌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드라큘라가 느꼈다 그러면은 좀 암 선별 검사로서 이분은 진짜 몇 세기를 앞서가신 그럴 수 선구자시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양성 질환에 의해서 좀 드라큘라에게 좀 면역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드라큘라가 피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이 저희는 디펜던스, 의존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런 게 다 중독인데 이제 중독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물질로 인해서 나의 어떤 충동을 조절을 못하고 위험하게 그걸 계속 사용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한 자기 어떤 해가 계속 있음에도 계속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드라큘라도 약간 그거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피 냄새가 나면 본인도 막 갑자기 얼굴 변하고 통제 능력,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그만큼 이 피에 대한 갈망, 강렬한 욕구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을 때는 굉장히 지적이고 젠틀하고 매력 있고 그렇죠. 뭐 약간 신사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피 냄새만 맡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리고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 피를 얻기 위한 삶이에요.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알코올 중독 중독이네. 같네. 그러니까. 뭔가 대인관계, 사회관계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인관계 문제 겁나 많죠. 저희가 문제 생기죠. 왜냐면 딱 죽으니까. 대인관계 문제 겁나 많아. 그러니까 심지어 범법행위도 계속 하니까 네. 이게 알코올 중독도 반복적인 어떤 음주운전이나 술로 인한 어떤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계속 술을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드라큘라도 일종의 물론 그런 진단 기준이 있진 않지만 피해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근데 듣고 보니까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드라큘라가 이제 십자가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십자가 무서워요. 근데 극 중에서 계속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왜 십자가를 무서워하는지 몰라.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라큘라는 십자가만 이렇게 하면 무서워하지 않나 했는데 물론 드라마를 보시면 또 약간 흥미로운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들이 설명인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게 1화부터 힌트를 주거든요.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십자가로 후들겨 맞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십자가. 어떤 십자가가 예전에 당했던 어떤 괴로움이나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그런 사고나 그런 기억들을 자꾸 떠오르게 해서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심하면 외상으로 인해서 막 경악하고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약간 PTSD 같은 건가요? 그렇죠. 막 자살이나 자해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일어나고, 막 펄쩍 놀라서 뛰어간다거나 작은 소리에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또 그런 트라우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드라큘라가 그러면 좀 어떤 존재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성격이 일단은 IQ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아, 진짜 치밀하고 정말 오래 살아온 존재답다라는 네. 느낌을 주거든요. 사람들 유혹도 잘하고 저는 뭐 굉장히 일단 IQ 높고 머리가 좋은 거는 일단 인정이고, 거기서 또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살인은 건전한 경쟁이고 자비를 오히려 베푸는 게 결례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뭔가 마치 세상을 뭔가 정글과 같고 인간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뭔가 동물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자신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하고 뭔가 사람들을 수단하는 것 같아요. 완전 예.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렇죠. 사람들을. 이런 증상이 보통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들, 나르시즘을 보이는 환자들한테 각설용. 그렇죠. 각초령 같이. 근데 드라큘라가 또 얘기하는 게 자기는 젊고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맞아요. 그 아, 말을 해요. 나르시시즘이네. 맞아요. 그렇네. 저는 나르시시즘. 전형적이네요. 그렇죠. 나르시즘 심한 분들은 이런 아름다움, 젊음, 명석함, 권력 이런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할 때도 막 플레이버가 별로다. 맞아요.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좀 자기가 특별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 좀 어울리려고,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타인 별로 개의치 않죠. 그런 거. 정말 개의치 않죠. 예. 이런 분들이 근데 의외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자존감이 취약하고 열등감이 높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오히려. 약간 끝까지 보면은 공감할 만한 이야기네요. 네. 자신을 뭔가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과적으로 분석하면 약간 스포처럼 되네.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되네요. 드라큘라라는 인물을.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취약한 자존감과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진짜 헛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습니다. 넷플릭스에 드라큘라를 검색하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중증외상센터 vs 드라큘라. 아직 드라마로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드라큘라인가요? 지금 뭐야? 재밌지? 재밌어. 드라큘라도 재밌어. 근데 이거는 명예로운 죽음이다. 중증 외상센터랑 붙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가플릭스에서 또 갓드라큘라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